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리즈 체니 공화당 총회의장이 이번 주 중 축출당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우리는 단결해야만 한다면서 스테파닉 의원을 공식 지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스테파닉 의원을 공화당 총회의장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다음 주에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도 또 하나의 성명을 내고 다가오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블루에서 레드로 지역구를 뒤집은 경험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앨리스다. 그녀는 이기는 법을 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스티븐 배넌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워룸에 출연해 연방 법무부가 바이든 정권의 비밀경찰로 이용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미국을 일당 공산국가로 만들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줄리아니는 11월 3일부터 실제 투표용지와 기계를 검사하는 선거 감사를 위협하기 위해 바이든 정권이 애리조나에 보낸 협박 편지를 폭로하고 이것은 사실 법률 서신이 아니라 정치적 서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무부는 서신에 담긴 내용과 같은 것을 언급할 권한이 없다며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 입법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지난 주말 한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소송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소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공화당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힌 카 장관은 조지아주가 연방정부에 제기한 소송들을 소개하는 한편 증오범죄와 관련해 조지아주가 중오범죄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도 밝히고 어떤 인종이나 종교를 막론하고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증오범죄가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칼 장관은 결국 공화당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 소중함, 가치를 믿는다면서 조지아주에서 증오범죄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전 민주당 조지아 주지사 후보는 이번 주 방송된 CBS 선데이 모닝에 출연해 앞으로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이날 방송에서 조지아주의 선거개혁법을 유권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는데 가난한 흑인들은 8시간 동안 줄을 서고 하루 임금을 놓친다며 선거 때문에 직업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2018년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이후 2개의 비영리 단체를 조직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그 결과 조지아주에서 연방 하원 1곳과 연방 상원 2자리를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는 데 성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어제 회사가 사이버 공격의 희생자라는 점과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번 공격으로 인해 지난주 금요일부터 4개의 주 송유관이 멈췄고 정보기술 시스템에도 영향을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는 오늘 닥사이드로 알려진 사이버 범죄 그룹이 이번 공격 배후에 있다고 확인했는데 이 단체는 소프트웨어로 조직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의 가스값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방교통부는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송유관에 연결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로부터 경제가 계속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역의 식당들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주 원인이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보조금 때문이라고 원 아메리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4월 인구조사에 따르면 접대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거의 40%의 식당들은 서버, 요리사 및 다른 필요한 일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바커 오하이오 레스토랑 협회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왜 다시 일을 해야 하느냐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주당 $300의 연방실업 보조금인데 업계는 이 보조금이 9월 말로 종료되는 만큼 가을에는 직원들을 더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켄터키에서 열린 공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이 제시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에 대응하는 공화당 측의 적정 가격표가 8천억 달러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공화당이 제시했던 약 6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나 올라간 것이지만 바이든이 원하는 가격표에는 여전히 크게 떨어진 수치여서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오늘 수요일 의회 지도부와 만남을 가질 예정이고 목요일에는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광범위한 인프라 개혁을 위한 바이든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경찰청의 토판가 파출소에는 어제 새벽 일찍 화염병으로 보이는 공격으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를 추적해 성공적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LAPD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일요일 오전 12시 55분경에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용의자가 인화성 액체가 든 유리병을 경찰서 앞 유리창에 던지는 듯한 모습이 회수회로 영상에 담겼습니다. LA 경찰은 지난 12개월 동안 법 집행관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 왔는데 LA시 공무원들은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는 좌파의 압력에 굴복해 LAPD의 연간 예산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삭감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 그룹.